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아니 그렇게 비싸다는 차가 왜 이렇게 많아? 나 빼고 다 부자야?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랜저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랜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는 그랜저가 많이 팔리는 게 이해가 되죠.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잖아요. 소나타의 옵션 넣다 보면 가격 차이도 꽤 많이 줄어들고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정숙한 만듦새와 옵션 사양 같은 걸 모두 갖췄습니다. 중하위 옵션 정도로 맞추면 가격도 꽤 합리적이고요. 그런데 가격과 가성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차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의 가격은 9천만 원에 육박하고 제일 비싼 모델은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길에서는 소나타보다 많이 보입니다. 제네시스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자타공인 성공했다는 한국인들이 유독 제네시스를 많이 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벤츠와 BMW를 두고 제네시스를 선택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 시작에 앞서서 구분할 건 구분하고 가야죠. 오늘은 한국에서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차, 유럽에서는 유럽차, 일본에서는 일본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한국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건 대중 브랜드에 적합한 내용이고요. 오늘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제네시스는 대중 브랜드가 아니죠.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상당하고 경쟁 브랜드들도 쟁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볼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제네시스는 판매량만 봐도 신기합니다. 쉐보레랑 르노, 삼성 판매량을 다 합쳐도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훨씬 많습니다. 수입차랑 비교해도 재밌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벤츠보다 안 팔렸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SUV 라인업 때문이라고 하기 어려운 게 GV80 판매량은 급감했거든요. 모델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항상 G80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제네시스를 많이 찾는 현실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한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츠나 BMW와 비교했을 때 제네시스가 어떤 점이 낮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수입차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 모두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차를 사기 전에 시승도 안 해보고 사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이미 제네시스는 고급차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네시스의 탄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브랜드로 독립하기 이전의 제네시스는 현대차의 제네시스였죠. 브랜드가 아닌 하나의 모델에 불과했는데 이때도 이미 고급차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 당시 제네시스는 그랜저보다 비싸고 에쿠스보다는 저렴한 현대차의 고급 세단이었죠. 에쿠스는 뒷자리에 앉는 고급차였다면 제네시스는 직접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고급차였습니다. 독립 브랜드로 출범한 뒤에는 G80이 이런 이미지를 잘 이어갔고요. 어떻게 보면 출발부터 금수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에쿠스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가져간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이미 에쿠스는 한국 소비자들한테 부의 상징으로 통했잖아요. 이걸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습니다. G90도 원래 G90이 아니었잖아요. 에쿠스의 후속 모델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처음에는 EQ900으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이 덕에 에쿠스의 후속 모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고급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이미지까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굳어진 이후에 자연스럽게 G90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제네시스가 고급 브랜드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고 이게 자연스럽게 판매량으로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데요. 최근 들어 제네시스가 엄청난 발전을 냈다는 것도 정말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건 판매량으로도 나타나죠. 작년부터 판매 실적이 확 뛰었잖아요. 이건 세대교체 모델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1세대 G80까지만 해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외관은 지금 봐도 세련됐지만 실내는 너무 올드했고 실내를 꾸민 소재들도 전혀 고급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차의 만듦새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무게는 무겁고 움직임은 둔하고 그렇다고 승차감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네시스는 아직 멀었구나 싶었는데 세대 교체된 G80이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외관 디자인은 브랜드의 철학을 제대로 표현함과 동시에 세련되기까지 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이제는 전혀 촌스럽지가 않죠.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져가야 하는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잘 연출했고 편리함과 아늑함까지 갖췄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실내 디자인은 GV70으로 넘어오면서 더욱 발전했고요. 한마디로 세대교체 전의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고 싶은 현대차의 몸부림과 같았다면 세대교체 이후의 제네시스는 비싼 차를 사는 소비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고급스러움을 원하고 이 고급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매량으로도 나타납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에비에이터 시승기에서 이런 말을 했죠. G80이나 GV70이면 모르겠지만 GV80은 아직 아니다. 개선할 게 너무나도 많은 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GV80은 정말 개선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둔한 건지 편한 건지 모를 응답성, 편안하게 만들고 싶었는지 스포티하게 만들고 싶었는지 알 수 없는 승차감, 그리고 여기저기 발견되는 잡소리와 자잘한 불량 사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G80과 GV70은 다릅니다. G80은 현대차가 만들 때 이 차는 승차감이 이래야 하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정쩡함이 느껴지지 않고 잘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만듦새가 좋아졌습니다. GV70은 GV80에서 보여줬던 미흡한 모습들을 모두 개선하고 나왔고요. 여기에 평생 따라다닐 것 같던 꼬리표인 전시장 문제도 최근에 빠르게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레퍼토리 있잖아요. 렉서스나 아우디가 토요타나 폭스바겐 매장에서 파는 거 봤냐? 이런 말들이요. 사실 이게 아쉬운 건 맞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낸 만큼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조금 규모가 큰 벤츠나 BMW 매장에 가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뭔가 좀 대접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걸 파란색 배경에 현대차 엠블럼이 달려있는 전시장에서는 느끼기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걸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남 전시장을 시작으로 제네시스도 독립 전시장을 계속해서 오픈하고 있죠. 전시장 분위기도 현대차랑은 완전 딴판으로요. 이제는 적어도 차를 구매하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차를 타고 다니는 순간까지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아니 그럼 뭐해? 어차피 수리받으러 가면 블루엔즈 가서 믹스커피 타먹는 건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이긴 한데 이것도 좀 구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서비스 센터를 단독으로 두고 이걸 늘려가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네시스 뿐만이 아니라요. 현대차랑 기아도 포함되는 얘기죠. 블루엔즈랑 오토큐는 직영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현대차랑 협력을 맺은 서비스 협력사죠. 일반 카센터에 블루엔즈 간판을 단 것 뿐입니다. 벤츠나 BMW는 전시장 옆에 있는 직영 서비스 센터에 가서 소모품을 교환하고 수리도 합니다. 현대차는 이게 분산되어 있는 거고요. 직영 서비스 센터를 현대차 그룹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큰 규모의 수리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게 거의 수입차 못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제네시스가 블루엔즈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블루엔즈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 같은 소모품 같은 걸 교환하러 가는 거잖아요. 워낙 지점이 많다 보니까 굳이 예약할 필요도 없고 엔진 오일 경고등이 뜨거나 교환 주기가 되면 집 앞에 있는 블루엔즈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서비스 센터에 가는 게 편하다, 수리받기가 편하다, 이게 아니라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네시스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들이 자연스럽게 마지막 이유와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G80은 8천만원이 넘고 GV80은 9천만원에 다릅니다. 현대차 가격이 드디어 미쳤어요. 이런 말들이요. 이건 풀옵션만 기준으로 삼는 단순한 접근 방식이고요. 필요한 옵션만 넣으면 전혀 다른 가격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볼까요? E클래스의 제일 저렴한 트림이 할인 포함해서 6,200만원 정도고요. 5시리즈의 제일 저렴한 트림은 할인을 포함해서 5,900만원 정도입니다. G80은 가장 저렴한 트림이 5,300만원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제가 넣고 싶은 옵션들을 넉넉하게 넣어봤는데요. 웬만한 걸 다 넣어도 6,200만원 선으로 끝납니다. 동급 수입차들의 옵션이나 사양 같은 것까지 고려해서 비교해보면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제네시스를 유독 많이 사는 이유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세대 교체가 되면서 만듦새는 큰 폭으로 발전했고 국산차이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격은 현실적으로 비교해보면 여전히 수입차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법인차로 뽑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내용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무의미한 논쟁인 게 법인차든 개인차든 어쨌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논리는 오히려 수입차한테 엄청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최근에 이런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한테 최근 8년 동안의 법인 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등록된 법인 승용차 중에 국산차는 6만 500대, 수입차는 6만 5,200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입 법인차가 국산 법인차보다 5,000대 정도 많다는 거죠. 8년 전까지만 해도 국산 법인차가 수입 법인차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
있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더니 올해 들어서 아예 역전을 해버렸다는 건데요. 애초에 이 논리가 오늘의 주제와도 맞지 않는 게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G80은 개인 구매 비율이 더 높습니다. 유일하게 G90만 법인 구매 비율이 높은데 G90이 브랜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제는 수입 법인차가 국산 법인차보다 많고 제네시스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G80은 개인 구매 비율이 더 높으니까 법인차 비율을 가지고 반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법인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어차피 똑같은 울산 공장에서 만드는데 그게 무슨 고급차냐? 아마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막 장인들이 하나하나 바느질해서 시트도 직접 만들고 차 옆에 그림도 직접 그리고 무균실 같은 환경에서 조립하고 이런 모습은 롤스로이스 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환경이고요. 일반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혼합 생산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토요타랑 렉서스죠. 렉서스도 토요타 생산 라인에서 함께 생산합니다. 실제로 토요타랑 렉서스는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부품도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요. 심지어 ES랑 캠리는 같은 차체를 씁니다. 생산 라인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제네시스를 비판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 이런 비판은 가능합니다. 렉서스는 토요타랑 같이 생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품질이 나쁘다는 소리는 거의 안 듣잖아요. 제네시스는 이것만 개선하면 완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생산 라인이 같다는 가정하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현대차 생산 라인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올라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죠. 카풀이나 와이파이 얘기 같은 게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토요타랑 렉서스 공장처럼 환경도 좀 더 깔끔하게 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만 따져보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제네시스가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판매량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네시스가 잘 팔리는 이유는 이쯤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제네시스 때문에 보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죠? 제네시스가 잘 나가면 결국 현대차한테 좋은 건데 갑자기 현대차한테 피해가 가고 있다뇨. 이건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제네시스가 잘 팔리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